자, 오늘 부사 파트입니다. 부사 파트는 우리가 형용사하고 부사하고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형용사하고 부사는 하는 역할이 뭔지를 잘 봐줘야 돼요. 하는 역할이요. 역할이, 유천아,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형용사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 보어, 자리. 왜 그냥 와요? 문 열면 돼. 문 열고 하나 갖고 와, 빨리 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 수식, 보어, 자리. 그 다음에 부사는, 오늘 부사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부사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부사 상당어구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사 상당어구도 했지만, 부사는 단어가 한 단어잖아요. 자, 근데 부사 상당어구는 뭐라 그랬어? 두세 개의 단어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덩어리로서 부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영서야, 영서는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에? 안 마신다고 해도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낫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사 한 덩어리로서 부사 역할하는 거. 근데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 덩어리로서 부사 역할하는 것을 부사 상당 어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지금 우리가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얘가 부사구나. 그러니까 부사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할 수는 있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ly가 붙어가지고 부사는 부사인데 평소에 우리가 알던 형용사의 뜻이 아니야. 그런 부사들이 있어요. ly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 이거는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요거 별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할 게 주의해야 할 부사들이 있는데요. 좀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사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빈도부사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ago랑 before, 그 다음에 very하고 much, 그 다음에 to하고 either 요 부분들이 시험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어 동사인데요. 이 이어 동사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에서는 내가 부사에서는 뭘 알면 되지?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부사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부사 상당어구, 그 다음에 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 형태가 똑같은 게 있다는데 또는 ly가 붙어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부사도 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또 부사에서 좀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다는데 결국 얘네들이 다 부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각각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면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어 동사는 뭐고 이어 동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부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부사가 뭐냐? 자, 우리가 부사는 대부분 뭐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어요? 누구 뒤에 ly가 붙는 거예요? 그쵸? 자, 형용사 뒤에 ly가 붙습니다.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데 의미는 뭐가 된대요? 뭐뭐 하게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뭐뭐 하게. 자, 그런데 명사 다음에 ly도 있어요. 명사 다음에 ly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lovely, 사랑스러운 이라든가 friendly, 다정한 이라든가 자, 지금 여기 보면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자주 기출되는 문제가 감각동사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look. 자, 건인 여기 앞에 앉으세요. 자, look. 감각동사. 우리가 감각동사 바로 다음은 무슨 자리예요? 건이야.
앞에 앉아. 뒤에 형이 좀 가능하면 자리가 있으면 앞에 좀 앉아서 거리를 두세요. 자,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보어 자리죠. 자, 너네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온다 그랬어요?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자, 그러면 1번. happy. 2번. friendly. 자, 딱 나면 성질 급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봅니다. 성질 급한 아이들은 자, 감각동사 다음에 절대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답 2번.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거예요. 자, 3번, 4번, 5번에 뭐가 있냐면 prettily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내가 friendly로 뭘 본 거야? 부사로 바뀌었죠. 얘가 friendly가 명사 다음에 ly가 형용사가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상한데 하고 끝까지 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끝까지 봤다면 ly가 두 개니까 그때 뭐 하겠어? 뭐야? 왜 ly가 두 개네? 그럼 뭐지? 하고 생각은 좀 해보겠죠.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얘 명사 다음에 ly니까 형용사구나. 그럼 답은 이거다 하고 맞출 가능성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5번까지 보지 않은 이거 보는데 너네 몇 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 한번 샥 하면 0점 몇 초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 얘를 부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ly는 형용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자, 부사가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봤더니,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자, 어떻게 외우라고요? 형, 부랑, 동, 문인, 준이 그랬어요. 형부랑 동문인 준이. 형이 누구예요?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요때 부는 누구야? 부사 수식이야. 근데 얘가 부사인데 또 부사로 수식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이 문장에 부사가 2개 있겠다. 그 다음에 또요.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그 다음에 무슨 동사를 수식한다? 준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 여기 happy가 형용사잖아요. 매우 행복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봐. 매우 잘. 이 잘이 봐. 잘 부른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동사를 수식하니까. 그래서 얘가 부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지금 merrily가 즐겁게 노래해요. 우리가 Merry Christmas 하잖아, Merry. 그때 Merry가 이거거든요. 이게 즐거운. 요거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거야, Merry Christmas. 자, 그 다음에, 행복하게도 제인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 자, 이제 곧 정시 발표들이 다 있죠. 대학 정시 발표들이 곧 있고 2월 말까지. 2월 29일, 이번에 2월 29일까지 있으니까. 2월 29일까지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은 숨졸이며 기다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건이야? 준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네. 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등사. 너네 화요일 내일하고 모레하고 원래고사 시험 친다고 공지 받았죠? 받을 겁니다. 자, 원래고사, 1월 원래고사 있어요. 자,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동사 앞부분이 주어 자리잖아요. 근데 이 주어 자리 지금 누가 나왔냐 봤더니 동명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주어 자리는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to get up, to get up.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봐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고 준동사, 동명사를 꾸며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동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동사를 수식하는 거다. 그래서 부사가 다 거의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사 상당 어구는 뭐냐? 자, 부사 상당 어구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의 정의 한번 다시 해볼까요? 구 정의 시작.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때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는 구고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는 절이었어요. 그러면 부사구란 2개 이상의 단어가 부사 역할을 하는데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 부사구, 있는 경우 부사절.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와 절이 있는 것들은 문장이 좀 길어지겠지.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저기 하남 감일점에 학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2년 전에 이제 아파트들이 다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때 들어온 학원이 거의 이 동네 심승급이 되는 학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부모님들이 거기서 많이 간대요. 근로학원은 그쪽으로 많이 간대요. 많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뭐 레벨이 있겠죠. 근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1, 고2, 고3 모의고사를 쳤을 때 1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원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이. 자, 그러면 보세요. 그 학원을 가서 1등급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1등급을 받을 애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거기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학원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 1등급이 떨어질까봐. 그러면 역으로 돌면 그런 아이들이 언어적인 감각은 되게 우수할 수 있어서 단어 외우고 공부 학습적인 역량은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문법적인 구조라든가 이해적인 부분, 우리가 문학, 문법이나 구문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없을 건데 부모님들 그걸 모르시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거기가 뭐 그닥 동생은 가서 시험을 쳤는데 너무 못 쳐가지고 엄청 욕을 먹어가지고 못 받아준다고.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 초등학교 5학년 돼서 우리 영어 아이를 별로 이제 하지 않았다. 6학년 이제 막 되는 학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쳤더니 못 쳤다고 막 엄청 모욕적인 얘기를 했대요. 못 받아준다. 그래서 이 엄마가 대단하신 것 같아. 이 엄마가 큰애가 공부를 다 잘하나 봐. 중3 예비고1인데.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좀 챙평을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네가 시험 쳐라. 그래서 큰 딸을 보냈는데 탑반이 됐다는 거야. 그 어머니 대단하시지 않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계속 1등급 받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아이들이 다 외워서 그냥 시험을 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부사 상당 어구라는 말 자체 아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희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내가 그냥 무작정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가지고 문장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해를 잘 하려면 그래도 내가 문장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쌤이 본문 외우라고 하지만 본문 외우는 걸 무작정 외우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고 문장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오래가고 기억도 잘 남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해서는 내가 전체적인 문장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문법적인 틀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베스트는 무조건 문법을 너무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학원하고 내가 그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독해 많이 강조합니다. 독해도.
그러니까 지금 그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사 상당 어가 뭔지, 어떤 것들이 부사에 상응하는 어군지, 그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너희들도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부사구는 뭐라고 했어? 부사구에 해당되는 거. 너네 투부정사 용법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투부정사 용법이 명사준 용법, 또 형용사준 용법, 또 부사준 용법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투부정사구가 부사구에 해당돼요. 덩어리니까요. 그 다음에 너네 전치사의 정의가 뭐였죠? 혼자 쓸 수 없고 명사류와 함께 쓰여서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네 그 분사구문을 배웠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사구문의 정의가 뭐예요? 분사구, 현재 분사를 이용하여 뭐였어? 현재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절을 부사구로 전환한 구문. 그러니까 지금 뭐야? 분사구문이요. 우리가 분사구는 어떤 분사 역할을 했나요? 분사는 형용사구 역할했죠. 분사구문은 부사구예요. 자, 그러면 부사절은 뭐냐? 접속사가 있고 완전한 문장, 필수 성분이 다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고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부사의 역할을 해요. 자, 그게 누가 있느냐?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when, while, after 이 구문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덩어리 전체. 그 다음에 이유의 부사절.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은 because가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양보가 있는 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조건. 조건의 부사절은 만약 뭐뭐라면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자, 목적이라고 하면 so that이 붙어 있는 건데요.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so that 붙어 있으면 해석 어떻게 돼요? 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결과의 부사절은 so와 that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었어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한 이 표현이 결과인데, 자, 여기다가 좀 추가를 더 해보자면, 너네 복합 관계 대명사절. 자, 절이 얘는 명사절의 역할도 하고요. 부사절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whatever, whoever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는 부사절의 역할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복합관계 부사절이에요. wherever, however 있는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however difficult the book is, I can read it. 이런 거 있죠.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문장이 딱 있고 콤마까지 있잖아요. I can read it. 나 그거 읽을 수 있어. 하나의 완벽한 삼형식 문장이야. 얘 없어도 돼. 사실 얘가 읽을 수 있다는 동사를 수식해요. 우리가 콤마가 있는 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사절의, 부사구의 또는 부사절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읽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부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부사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부사 상당 어구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사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그럼 우리는 부사라고 할까? 자, 어떤 걸 부사라고 할까?
자, 시간을 나타내는 것. 시간을 나타내는 게 부사예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yesterday 이런 거 있죠? 어제. 그다음에 tomorrow, 내일. 이런 것들이 시간을 나타내죠? 자, 이게 부사입니다. 글자 깨끗하게 쓰세요. 얘도 적고요. 자, 그 다음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부사입니다. 장소. 자, 장소라고 하면 우리가 here, 여기, 저기, here, there 이런 것들도 부사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방법, 상태나 방법. 이거는 상태나 방법. 이건 의리로 있는 상태나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좀 느리게, 빠르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뭐 상태라든가 방법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빈도 부사 있죠. 정도나 횟수를 나타내는 거 빈도 부사. always, often, 종종 이런 것들 빈도 부사예요. 그 다음에는 의문 부사 있었죠. 장소, 때, 이유, 방법을 묻는 거. 장소, 때, 이유, 방법 이런 것들도 의문 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정도라고 하면 너무, 매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는 접속 부사도 있고요. 접속 부사가 뭐야?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나, but 이런 것들 있잖아요. yet, 이건 등위 접속사, 접속 부사도 되긴 하겠네. 자, 그러나, yet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어를 나타내는 거. 부정어도 우리가 no 같은 경우는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not 이라든가 never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부정어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구나. 요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사는 어떤 것들이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것, 또 장소를 나타내는 것, 또 상태나 방법을 나타내는 것, 또 우리 봐라. 자, 뭐요? 빈도부사, 또 의문부사, 또 정도부사, 또 접속부사, 또 부정부사, 부정어를 나타내는 것들. 그런 게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가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무슨 역할? 자, 형용사 시작! 무슨 역할 시작! 명사, 수식, 보어, 자리, 부사는 형구랑 동문인 준.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 똑같은 단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deep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어떤 뜻이다? 깊은 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부사로서는 깊게, 자, 깊게 파세요. 또 깊이 파세요.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울리는, 자, 어울리는 형용사로서는 이른 이란 뜻이야. 근데 부사로서는 일찍. 그 다음에 even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는 균등한 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even number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균등한 숫자, 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짝수. 자, 근데 부사로서는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에요.
부사로서는 심지어 뭐뭐조차도. fast는 빠른. 부사로서는 빨리, 빠르게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far 하면은 이게 먼 이란 뜻이고 부사로서는 멀리 이란 뜻이 됩니다. high. 자, 이건 진짜 높낮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이란 뜻이고요. 부사로서는 높게, 높이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hard는 요거는 단단한, 딱딱한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런 뜻이 있어. 어려운. 근데 부사로서는 열심히. late는 뭐냐? 늦은. 요거는 늦게. 자, 요걸 좀 조심해야겠죠. 너네 지금 광남중학교에서도 나왔는데요.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해가지고 늦게라는 의미인데 lately 내놨다 그랬죠.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얘는 다른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lately가 늦게라고 생각하고 훅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ong의 뜻은 뭐야? long. 긴, 오케이, 긴이란 뜻. 또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랜. 자, 여기에 긴이란 뜻과 그 다음에 오랜이란 뜻이 있어요. 부사로서는 오래. near은, 자, near이 형용사로서 어떤 뜻일까요? 가까운, 근처에. 자, 근데 부사로서는 가까이, 그 다음에 근처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ly가 형용사로서 어떤 뜻일까? only. 유일한이란 뜻이야. 근데 부사는요? 단지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지 하면 이거 같이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게 mere이라는 단어랑 just라는 단어도 단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이 뭐가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가 뭐야? Not only A but also B 있죠. 그때 only 대신에 not merely, not just 이것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etty가 예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사는요? 옳지, 꽤라는 뜻이 돼요. 꽤. right는 옳은, 올바른 이런 뜻이야. 자, 옳은, 올바른. 자, 근데 부사로서는 바르게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wrong은 잘못된, 틀린. 부사로는 틀리게. well이 형용사로서 어떤 뜻일까요? well, 이게 형용사로서는 이게 건강한이란 뜻이 돼. 건강한. 부사는 잘,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Julia is a very pretty girl. 여기서요. 이 pretty가 명이잖아요. 이렇게 형용사. 여기 명사 꾸며주고 있잖아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The bag on the table is pretty expensive. 이때 pretty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 없어도 되니? 없어도 되죠? 여기는 형용사가 나와 있죠? 그럼 얘는 굳이 형용사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꽤 비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가방 꽤 비싸.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용사랑 부사 형태가 똑같은 경우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ly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될까? ly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 시험 문제는 예를 들어서 ly가 와야 될 자리에 ly가 빠져서 나온다거나 또는 ly가 와야 될 자리에 ly가 빠져서 나온다거나 똑같은 얘기했나요? 자, 그러니까 ly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반대로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ately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lately의 뜻이 뭐예요? 오, 얘는 최근에라는 뜻이 돼요. 우리가 최근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최근에는 뭐가 생각납니까? recently 이렇게 나오죠. recently. highly는 highly의 뜻이 뭐야? highly? 이거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높이 평가해 할 때 높이. 이건 진짜 높낮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deeply는 얘도 매우라는 개념이죠. 근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I was deeply moved. 깊이 감동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hardly도 하나 더 체크해 주시고 hardly의 뜻은 뭐예요? hardly의 뜻이 뭐예요? 거의 뭐뭐 않는. 준부정어가 돼요. 거의 뭐뭐 않는. rare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지 알아요? rare? 희귀한, 드문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게 rarely가 된다면 무슨 뜻이 된다? 거의 뭐뭐 않는. barely라는 단어의 뜻은 뭐다? 황량한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ly가 붙어가지고 barely가 되면 그러면 거의 뭐뭐 않는 이런 뜻이 되죠. nearly의 뜻은 뭐가 될까요? nearly? 거의. 거의라는 뜻이 돼요. 우리가 거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더라? almost. 그 다음에 closely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런 의미가 되고요. mostly는 대개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evenly는 심지어 뭐뭐조차도 해서 요거는 균등하게. 이거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ately랑 highly, deeply, hardly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he handed in the report late. 자, 요 자리에 그는 최근에 그 ly가 붙으면 최근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ly가 없어. 동사를 꾸며줘. 요거는 제출하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제출했다. 그래서 그는 늦게 그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동사를 수식했고. 그 다음 얘는 근데 최근에 이사했어요. 최근에. 그치? 늦게 이사했다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사했다는 뜻. 그래서 여기 ly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사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사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뭘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빈도부사는 중학교 때는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빈도부사는 뭐를 나타낸다고요? 정도나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낮아지는데 가장 높은 빈도가 뭐야? always. 그 다음은 보통 usually 한 6.5 우리가 주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일 한 6.5 정도. 그 다음에 자주라는 표현 뭐야? often. 뭐 4번 전후로 4-5번 해야지 뭐 자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sometimes 한 2-3번 sometimes 때때로. 그 다음에 거의 뭐뭐 하지 않아요. hardly.
결코 나는 운동하지 않아요. 결코, never. 자, 다시 빈도부사가 뭐를 나타낸다고요? 정도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빈도가 내려갈수록 한번 읽어볼까? 시작.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never. 오케이. 자, 심히 중요한 건 바로 얘네들이 위치라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는 얘들이 위치가 나온다 그랬어요. 동사를 기준이라고 그랬죠. 동사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조, 뒤, 그 다음에 뒤, 그 다음에 일, 앞. 이렇게 되죠. 같이 해볼까? 시작. 조뒤, 비뒤. 조용한데? 다시 시작. 조뒤, 비뒤, 일, 앞에서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여기는 조동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니까 이 조동사 뒤에 always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슬퍼 비동사 뒤에 sometimes가 나오는 거고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아. 여기 일반 동사 앞에 hardly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릴 시간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지금 별표가 아마 저 위에서 hardly께 여기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훅훅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니 진짜로.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별표 지우세요. already, yet, still 이라는 단어. already, still, yet. already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뜻이 이미, 벌써 이런 뜻이죠. 이미, 벌써. 자, 보통 문장 중이나 문미에 온다. 자, 보통 문장 가운데나 문장 끝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 already는 무슨 문에 쓰냐면 얘가 지금 너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중에서 얘가 무슨 문이에요? 평서문이죠. 그 중에서 긍정문에서. 보통 긍정문에서 써요. 이미 벌써. 그 다음에 또 Have you already done your homework? 야, 벌써 숙제를 다 했어? 이렇게 해서 놀람을 나타내는 의문문. 놀람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already를 써요. 자, already는 무슨 문과 무슨 문에 쓴다? 긍정문과 놀람을 나타내는 의문문이요. 자, 그러면 yes은 무슨 문에 쓰느냐 봤더니 자, yes은 부정문에 써요. 부정문. 자, 부정문에 써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아직. 아직이란 뜻이에요. 부정문에 써서 아직. 그 다음에 의문문에 써요. yes은 의문문에 씁니다. 자, 근데 놀람을 나타내는 의문문. 놀람을 나타내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already랑 바꿔서 쓰고요. 보통은 문 중이나 문 미에 와요. 보통은 문 미에 오죠. 이렇게 문 미에. 자, 부정문하고 의문문에 쓰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접속부사로도 쓰여요. 너네 접속부사, 접속사랑 접속부사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가지고 두 개의 문장이었는데 하나의 문장이 된 거예요. 이게 접속사예요. 근데 접속부사는 문장이 두 문장이야. 마침표 나왔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나와요. 문장 두 문장이다. 여기에 접속부사가 와요. 그러면 접속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내용상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내용으로. 그러니까 문장으로 실질적으로는 한 문장 되게 만든 건 접속사고 내용으로 연결해 주는 걸 접속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시 접속부사로서 그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still 얘는 자, still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문에 써였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뜻이 있어요. My injured hand is still bothering me. 나의 이 다친 손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 자, 이때 still을 쓰는데, 근데 still이 오래전에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서 기출이 어휘를 묻는 문제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still이 어휘, 제대로 이 의미가 제대로 사용이 됐는가? 라는 문제를 기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still이 형용사로 쓰였어요. 형용사. 형용사로 쓰이면 정지한 이런 뜻이 정지해 있는, 멈춰 있는이라는 정지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잖아요. 여기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의문문에도 쓰이고요. 자, 근데 보통 문장 가운데 쓰는데 짜증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자, 짜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정문에 긍정문이죠. 짜증을 나타내는 경우는 긍정문. 긍정문에 쓰이게 하는데 넌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구나. 아직 텔레비전을 보고 있구나. 자, 이렇게 짜증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ery하고 much인데요. 네? 빠졌구나. 자, 자, ago랑 before 요거는 우리가 좀 조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 ago랑 before는 뜻이 똑같잖아요. 전에란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시제를 묻는 문제 나와요. 시제를 묻는 문제. 자, ag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 크게 몰라도 상관없는데 차이가 뭘까요? 라고 본다면 ago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라는 개념이라면 before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그 시점보다 이전이라는 개념이란 거죠. 그 시점보다 이전.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에. 자, 요거는 before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시제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ago는 현재에서 바라본 전에인데 요거는 무슨 시제랑 같이 쓴다 그랬어? 과거. before는 무슨 시제랑 쓴다 그랬나요? 완료 시제랑 쓴다 그랬어. 요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ago가 있으니까 자, 뭘로 쓴다? met. 그다음 before이 있으니까 have met. 자, 그 다음에 very랑 much인데 자, 이 very하고 much에서는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A번에 해당되는 거, 요 A번에 해당되는 걸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very 같은 경우에는 원급을 강조한다 그러죠. 이때 원급이라는 것은 비교급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급은 형용사랑 뭘 가지고 비교급 만든다고요? 자, 형용사랑 뭘 가지고 비교급 만든다? 부사로 비교급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하를 붙이지 않은 원래 형태를 강조하는 거, 그거는 부사라는, very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better이 무슨 급이에요?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건 누구라는 거야? much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 강조인 much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또 우리가 비교급을 배우겠지만 비교급 강조하는 게 뭐가 있더라?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있죠. 그거 엄청 중요해요. 왜냐? 자, 지금 여기에 밑줄 쳐가지고 다음 중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very.
다른 거 내진 않아요. very가 나오죠. 그래서 very는 왜 비교급 강조를 못한다? 걔는 누구를 강조하니까요? 원급을 강조하는 아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B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얘는 현재 분사를 보통 수식한다. ing 있잖아요. 현재 분사. 얘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much는 현재 분사가 있으면 또 뭐도 있지? 현재 분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과거 분사 있죠. 자, 이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과거 분사 수식. 요렇게. 많이 경험이 있어. 자, 근데 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최상급을 강조합니다. 물론 very도 최상급을 강조하긴 해요. 근데 very가 최상급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 여기 관사가 바뀌어요. the very 이렇게 되는 거고, much는 얘 먼저 쓰고 관사가 뒤에 써요.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그냥 독해하면서 훅 넘어갔을 정도. 근데 만약에 엄격하게 내가 제대로 뭔가를 라이팅을 해야 된다, 올바르게 라이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알고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우리가 very랑 much는 뭐를 강조한다? very는 누굴 강조해요? 원급, much는 비교급 강조. 어고는 무슨 시제랑 함께 쓰이고? 과거. 그 다음에 before는 완료 시제랑 함께 쓰인다. 그 다음에 even하고 else는 그냥 상식으로 우리 알아두면 되는데, 자, even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는 의미인데, 얘는 보통은 어디 오느냐 하면 수식하는 말 앞에 와요. 수식하는 말 앞에 옵니다. 자, 그런데 else의 뜻은 그 밖의라는 뜻이야. 그 밖의라는 뜻인데, 얘는 수식하는 말 어디 와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anything else 이런 말 들어봤죠? anything else, somewhere else 뭐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고요. 6번은 별표를 치세요. 자, 6번은 너네 to하고 either이 둘 다 무슨 뜻이에요? 자, to랑 either이 왜 같이 나온 거야? 뜻이 같으니까요. 뜻이 같으니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긍정문에서 쓰인 거죠. 긍정문에서 또한 역시 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either은 무슨 문이요? 부정문입니다. 자,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 우리 말에도 똑같고 영어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A라는 학생이 I am a student 이랬어. 난 학생이야. 그랬더니 B라는 아이가 나도 역시 학생이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나 역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나도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이 그대로 영어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서 또한 역시 할 때는 뭘 쓰는 거야? 이렇게 to를 쓰는 거. 고개를 드세요. 근데 나 역시 그때도 me too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Tom is not lazy. Tom은 게으르지 않아. 그랬더니 Jane 역시 게으르지 않아. 여기는 지금 부정문이 나온 거야. 또한 역시가 똑같은데 부정문이라서 얘는 either를 써요. 자, 그런데 나 역시 이것처럼 나 역시는 어떻게 되냐? Jane 역시 이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Jane either를 쓰는 게 아니고요. Jane neither를 써요. Jane neither. 자, 근데 나도 그래. 이건 또 어떻게 나타냐면 얘가 긍정문이잖아. 긍정문에선 so를 쓰고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so am I. 이렇게 하면 나도 그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제인도 그래. 이러면 부정문이잖아. 부정문에서는 neither를 써요. Neither is Jane. 얘는 동사 주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렇게 하는 게 동의의 표현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neither 보면 보세요. 자, neither. 원래 neither은 어떤 뜻이지? 원래 neither은 둘 다 아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joy isn't sad. joy는 슬프지 않아. 그랬더니 나 역시? 그럼 뭐야? 뭘 쓰라고 그랬어요? neither 쓰라고 그랬지. 앞부분이 부정문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도 그래. 이거면 neither am I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either 하고 to는 또한 역시라는 표현으로는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에 따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의 표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부사의 마지막 이어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 동사가 뭐냐면 여기 뭐 사전적인 의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동사가 전치사나 부사와 함께 쓰인 구동사다. 한마디 수거 같은 거다. 근데 쌤이 이제 좀 쉬운 말로 두세 개의 단어가 동사가 지니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지니는 동사. 물론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쌤이 두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지닌 동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두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지닌 동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제 자동사, 타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사는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였고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서 뒤에 누가 와야 된다 그랬죠? 전치사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분리가 안 됩니다. 절대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전치사 다음에 너네 뭐가 나와야 되지?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랬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해서 누가 올 수 있나요? 명사를 대신해서 누가 올 수 있죠? 대명사 올 수 있죠? 또 대명사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look at the sky. 그게 look at it.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타동사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타동사 뒤에 전치사 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 거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제외할 요소거든요. 그러면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걔가 없어져 버린다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전치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사가 오는데 부사는 서로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명사가 올 수 있고요. 얘들이 분리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타동사,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가 와야 된다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를 내놓고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하고 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쟤는 대명사는 반드시 어디에만 올 수 있다? 가운데만 올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대명사는 반드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요게 중요한 거. 요거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pick up the book도 가능하고 pick the book up도 가능하지만 pick up it이 안 돼요. 뭐만 된다? pick it up 되는 거야. pick it up. 이게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어동사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사, 자, 부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부사가 하는 역할. 그 다음 두 번째, 부사 상당 어구. 세 번째, 부사의 종류. 그 다음 네 번째는 형용사랑 부사랑 형태가 똑같은 경우. 다섯 번째는 형용사 뒤에, 단어 뒤에 ly가 붙어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경우. 그 다음에는 주의해야 될 부사. 그 다음에 이어동사.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순식간에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이 5분이 또는 10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긴 해요. 원래 우리 뇌가 그 시간 안에 복습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비교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